쿠바는 칠레, 우루과이와의 평가전 이후 2명의 선수를 교체하면서 이번 대회에 나선다. 어매치 경험이 풍부한 조르지 코랄레스, 21살의 어린 신의 수비수 야사엘 에레라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골드컵 본선에서는 5승 6무 26패로 사실상 승점 차판기에 가까운 역할을 해왔다. 지난 대회에서는 3경기에서 17실점이나 허용하면서 전패로 탈락하기도 했다. 첫 경기에서 과테말라에 0-1로 패하면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과달루프는 피파 가입국이 아니라 피파 랭킹도 없다. 다만 콘카카프 랭킹은 19위로 41개국 가운데 중상위권 정도다. 수비진은 미카엘 알폰세, 앤드류 그라빌론, 호난 후터빌, 세드릭 아비넬 등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자리에 있다. 6월 어매치데이 때는 앤티카 바부다, 가이아나의 무실점 연승을 거두며 본선에 합류했다. 대회 첫 경기에서 조체강으로 평가받는 캐나다와 2-1로 비기는 이변을 일으켜 좋은 기세를 이어오고 있다. 역대 9차례 맞대결에서는 쿠바가 5승 1무 3패로 살짝 우위를 보였다. 지난 CNL 조별리그에서는 양팀이 홈에서 각자 승리를 챙겼다. 골드컵 본선에서 두 팀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립경기장에서 열리는 단기전의 특성상 최근 흐름과 경기력이 굉장히 중요할 경기다. 캐나다와 무승부를 거두며 승점을 따낸 과달루프의 기세를 무시하기 힘들다. 다득점 양상 속 과달루프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다. 쿠바를 제압하면서 첫 판을 기분 좋게 출발한 과테말라는 이번 캐나다전 결과에 따라 조 1위 자리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의욕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에 초점을 맞추며 역습으로 결과를 도모하는 전략을 이번에도 꺼내들 가능성은 다분해 보입니다. 캐나다는 앞선 과들루프전에서 후반 PK골로 동점을 내주며 무승부에 그쳤다. 결정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기는 했으나 수비 라인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건 아무래도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과테말라가 수비와 역습으로 결과를 내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지만 캐나다의 공세를 완벽하게 막아내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장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두 팀이 가진 전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승부라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광주는 전북과의 FA컵 승부에서 사실점 대패를 당하면서 무패 흐름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감을 안고 있었던 부분이 존재하나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수비 라인에서 구멍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울산은 제주와 승부차기 접전 끝에 안방에서 FA 탈락이라는 결과물을 받아든 가운데 이번 경기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보여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에서 최근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 치르는 이번 경기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보여줄지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팀 모두 앞선 경기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입니다. 원정길에 오르는 울산이 좀 더 부담감을 가질 만한 승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짜임새나 결정력 면에서 앞서는 울산이 보다 나은 결과물을 얻을 것으로 기대해 볼 만합니다. 안양은 리그에서 9승 3무 3패로 선두에 올라 있다. 홈에서 4승 2무 2패를 기록 중인데 12득점 9실점으로 원정보다는 살짝 저조한 성적이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 중인데 김천이나 부천 등 상위권 팀들에게는 다소 고전하는 모습이었다. 스쿼드에 별 다른 부상자가 없어 풀핏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다. 경남은 8승 6무 2패로 리그 3위의 자리에 있다. 원정에서 4승 3무를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원정 8경기에서 15득점 5실점으로 짠물 수비가 돋보였다. 최근 리그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청주이 -0, 천안 3-2, 아산이 -1등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주전 수비수 이광선이 부상으로 이탈해 출전이 불투명한 점은 불안 요소다.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경남이 5승 2무 3패로 우위를 보였다. 경남은 역대 12차례 안양 원정에서도 6승 3무 3패로 꽤 강했다. 안양 입장에서는 상승세 때마다 경남에게 발목을 잡혔던 악몽을 지우고 싶을 타이밍이다. 하지만 이런 상대 전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K리그의 특성상 안양의 승리를 예상하기는 힘들다. 강원을 제압하면서 다시 무패 흐름을 이어가기 시작한 포항은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전략으로 돌파구를 만들어가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공수 전반에서 어느 정도 짜임새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아볼 만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원FC는 강원과의 홈 경기를 무승부로 마감하면서 한숨을 돌리는데 성공하기는 했으나 전반적인 안정감이 크다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분명 존재하는 승부라 할 수 있습니다. 수비와 역습에 초점을 맞추는 경기 운영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지도 생각해볼 만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경기력이라면 결국 주도권을 넘겨주는 어려운 흐름이 불가피합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포항 쪽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흐름의 차이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승을 거듭 중인 김포는 이번에도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엔 득점력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반적인 사이클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산은 안산을 제압하고 일주일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힘을 비축한 채 이번 원정길에 오릅니다. 안방에선 강한 면모를 보였으나 원정에선 정반대의 흐름으로 갔던 부분이 이번 경기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승 중인 김포가 수비와 역습으로 활로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걸맞은 흐름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선 맞대결에서 아산을 제압한 자신감은 남아 있습니다. 아산이 최근 원정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김포의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두 팀의 흐름은 극명히 엇갈려 있습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최근 연승을 거듭하면서 절정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점차 안정감을 찾아가는 등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승부에 나서는 쇼나는 최근 4경기 모두 내주는 과정에서 무려 14실점을 했습니다. 앞선 사간도스, 우라와전에선 10실점을 하는 등 수비 라인이 붕괴됐다는 표현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서는 원정길에서 쇼난이 기대만큼의 집중력을 보여줄 것이란 확신을 갖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공격적으로 승부를 풀어가면서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해 볼 만한 경기. 두 팀 간의 힘의 차이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경기라 할 수 있습니다. 수원과의 FA컵에서 승리하면서 무승부진에서 벗어난 인천은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기대해 볼 만합니다. 센터백 김동민이 퇴장 징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경기에서 공백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짜임새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볼 만합니다. 강원은 포항 원정에서 덜미를 잡히면서 여전히 윤정환 감독 체제가 완벽하게 자리 잡지 못한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수비 라인에서의 안정감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번 경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원이 수비와 역습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천의 틈을 노리는 전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인천의 경기력에도 어느 정도 기복이 엿보인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그러나 승부처에서의 힘은 강원보다는 인천이 좀 더 나을 것으로 기대해 볼 만한 승부라 할 수 있습니다.